안녕하십니까, 하루삼입니다. 오늘은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전축 낚시에 지금 팁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떡밥 달기, 찌 선택, 그 다음에 원줄, 목줄, 그리고 투척,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밥을 다는 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밥을 단고로 일단은 뭐 경단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동글동글하게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밥을 보세요. 밥을 이렇게 떼서 성형이 손가락으로 힘드신 분은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밥을 넣으시고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힘을 주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아주 쉽죠. 요거를 밥을 어떻게 다냐, 바늘에 걸쳐 달기라고 해서 바늘을 밑에다 이렇게 걸쳐서요, 목줄을 당겨 주면은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요. 여기서 바늘 길을 이렇게 눌러주면서요, 삼각형으로 손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눌러주고 밑에 부분을 성형을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밥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달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쓸 양의 밥을 이렇게 뗀 다음에요, 손가락 요 사이, 요 부위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이렇게 경단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늘을 밑에다 걸고 당겨주면은 이렇게 가운데 오거든요. 가운데를 바늘기 쪽이거든요. 바늘기 쪽 이렇게 눌러주면서 성형을 해주시면은 요 밑에 부분 살짝 갈라진 부분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 대시면은 손바닥 놓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참 쉽죠? 자, 지금 이제 그 밥을 성형해서 달았는데, 공기가 밥을 무게를 줘서 만들었어도 공기를 많이 안 빼주면은 그만큼 목내림이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빼줄 때는 보세요, 손가락으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 요 부분을 알았죠. 요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 그 성형하는 거 보여드렸을 때는 공기를 안 빼고 살짝 터치로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쥐어줍니다. 이렇게 쥐어줘요. 공기를 빼주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밥이 살짝 더 쫀득하게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쉬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동글동글하게 힘을 빼시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밥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걸쳐 달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노지에서 목줄 선택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게 원줄이고요, 밑에 게 목줄인데요. 봄 시즌 해빙기 이제 산란을 하기 전 알짜리 보러 들어오는 고기들, 이제 저수지권에서 이제 대물 붕어들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이 효촌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효촌지 같은 경우는 원줄 1.2에 목줄 0.6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노지에서 그 해빙기 때 그 첫 알짜리 보러 들어올 때 붕어들을 공략할 때 원줄 1.2에 목줄 0.6이면 충분하고요. 뭐 심지어 1호 원줄 갖다가 해도 무난합니다. 하지만은 제 이제 스타일, 제 기준으로는 거의 1.2와 0.6은 봄 시즌 때 그때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노지 이제 시즌이 시작될 쯤에는
무조건 저는 원줄 1.5에 목줄 0파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해서는 그 원줄과 목줄이 노지에서 진짜 힘들게 집어하고 잡는 고기인데, 원줄이 터지든 목줄이 터지면은 그만큼 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수 좀 높여 씁니다. 그 뭐 인터넷이나 뭐 어떤 분들은 뭐 원줄 목줄이 가늘어야 뭐 고기가 예민할 때 뭐 반응이 더 좋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 현장 이제 경험상 뭐 다른 이제 지인분들하고 다녀도 목줄 원줄이 가늘게 쓴다고 해서 뭐 조과가 더 월등하든가 많이 잡는다든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도 않고요. 솔직히 뭐 원줄이 얇으면 더 반응이 좋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통산적으로 그 현장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약한 줄보다는 좀 살짝 좀 강한 줄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댐이나 이제 대물급 붕어들이 있을 때는 원줄 2호에 목줄 1.5 이렇게 씁니다. 웬만한 이제 대물 붕어들이 있을 때는 댐 붕어들 진짜 괴물들이 있는 곳에서는 뭐 원줄 2호도 터질 때도 있어요. 그 목줄 1호 이제 목줄 1.5도 터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낚싯대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줄 목줄은 터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대물붕어 있을 때는 원줄 2호에 목줄 1.5를 씁니다. 자, 제가 쓰고 있는 바늘인데요, 오니가케 바늘입니다. 저는 지금 거의 바늘을 이 바늘만 많이 쓰는데요, 제가 지금 쓰는 바늘이 조금 무게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썼던 바늘이라 이 바늘에 익숙하고 또 저한테 맞는 바늘이라서 제가 이 바늘을 쓰는데, 저는 항상 그 7호나 8호를 봄철 산란기 때 저수지권에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시작될 때는 거의 9호 바늘을 많이 씁니다. 그 살치가 많은 곳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쓰고요. 그리고 10호 바늘 같은 경우는 산란기철 대물붕어들 있는 곳이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10호 바늘을 쓰고요. 거의 이제 10호 바늘은 그 외에는 뭐 웬만해서 많이 안 쓰고요. 통상적으로 9호 바늘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7호나 8호 같은 경우는 봄철, 그 초여름 그 시기 때 쓰는 바늘이고요. 이 바늘을 뭐 사람들은 너무 두껍고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탄하층에 빨리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늘 무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벼운 바늘을 일단은 먼저 쓰다가 무게 그 살치층이 많고 목내림이 수월하지 않을 때 바늘 무게를 더 주기 위해서 이제 바늘을 조금 무겁거나 호스를 늘려서 쓰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일단은 살짝 무거운 바늘로 써서 그 탄하층을 내리는 거는 거의 찌와 밥으로 해서 내리기 때문에요. 크게 뭐 바늘에 뭐 가벼운 게 좋다, 무거운 게 좋다, 뭐 그건 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멀리 있는 고기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이제 하강하면서 풀어지게끔 해서 대류에 밥이 흘러 내려가면서 불러들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맞는 건데, 그 방법 바늘을 바꿔 가볍게 쓴다고 해서 그게 원활하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밥을 어떻게 성형을 하고 터치를 하냐에 따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바늘을 쓰고 있으니까 뭐 저 바늘 안 좋은데 뭐 하는데 그런 말씀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제가 이 바늘을 좋아서 쓰는 거니까요. 자, 찌 선택은요,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요, 초신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찌 같은 경우는 솔리스탑이에요. 솔리스탑인데 이 몸통인데서 굵어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이제 대파 처리 덴지라고 하죠. 테이퍼 처리 덴지인데 밑에는 굵고 위에는 얇아요. 그래서 이런 찌들은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 이제 바닥 속고나 아니면 한바늘 닫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쓰긴 하는 찌인데요. 이제 그렇다고 또 요거 갖다가 중충을 할 수 없냐? 아닙니다. 중충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그 솔리드 대파된 찌들은 지금 일단 약간 슬립형이죠. 요런 찌들은 주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살치 성화가 좀 덜한 곳이요. 그러니까 밥을 무겁게 안 쓰고 살치 성화가 좀 덜한 곳에서는 충분히 카바를 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대파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얇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밥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져요. 그래서 밥이 무거우면은 여기까지는 중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쑥 그냥 침몰돼 버려요. 그래서 밥을 무겁게 쓰거나 살치가 많은 곳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살치층이 많은데 찌가 목내림이 안 되든가 아니면은 계속 침몰이 된다든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찌가 계속 침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찌를 바꾼다? 찌를 바꾸는 것도 답은 되는데요, 무조건 찌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슬립형의 대파 처리된 이런 찌보다는 스트레이트로 뽑아진 무쿠탑, 요 찌를 보면은 지금 몸통에서부터 위에까지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뽑아진 무쿠탑이에요. 요런 무쿠탑 찌들이 굵기 때문에 저 솔리드탑보다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요게 솔리드고 요게 무쿠인데요. 솔리드보다 무쿠가 더 두꺼워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무쿠탑이 무거운데 이 무쿠탑이 스트레이트 무쿠탑이 밥을 투척을 했을 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일정하기 때문에 밥 잡아주는 구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밥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어요. 이 밥을 잡아주는 역할이 이 찌에서 잡아주는 역할이 찌탑이에요. 잘못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력이 높을수록 찌 부력이 많이 나갈수록 밥을 많이 잡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찌 푼수가 높다고 밥을 많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찌를 푼수를 높이는 이유는 깊은 수심, 뭐 6m, 뭐 8m 깊은 수심일 때 이제 목내림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푼수를 높이고요. 그리고 살치가 심한 곳, 성화가 심한 곳, 그런 곳에서 이제 푼수를 높여주거든요. 그 두 가지 외에는 푼수를 막 많이 높이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깊어야 한 5m권, 노지에서 5m권이기 때문에요. 굳이 뭐 12분, 15분 막 이렇게 안 써도 10분짜리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5m 수심은요. 지금 살치가 많은 곳에서는 10분짜리가 조금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치가 많은 곳에서는 기본 한 12분에서 한 15분 정도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무쿠탑
스트레이트로 썼는데도 목내림이 안 되면은 이런 튜브탑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튜브탑 1.2파이에서 1.4파이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할 겁니다. 대신 튜브탑 같은 경우는 이 탑이 두껍기 때문에 액션이 무크나 솔리드보다는 약간 둔탁하게 나올 거예요. 뭐 그 입질 폭이 뭐 솔리드나 무크 같은 경우는 뭐 한 목 빵 때리든가 두 목 뭐 그런다고 했을 때 약하게 했을 때는 뭐 반목 아니면 점 입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튜브탑의 장점이기 때문에, 아니 장점이라고는 단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류가 심한 곳, 지금 앞전에 찌들과는 몸통이 틀리죠. 거의 소세지형, 지금 어깨가 넓고 밑에 하부도 넓죠. 요런 부분, 요런 찌들은 대류에 잘 버티는 찌예요. 그래서 대류찌라고도 하는데요. 그 대류가 심한 곳에서는 요런 몸통의 찌들이 그 대류에 좀 많이 버티기 때문에 요런 몸통의 찌들을 써 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초기에는 투척을 하실 때 풀투척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먼 쪽에 있는 고기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풀투척을 하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자, 원줄 가다칠 때는 찌가 다리가 쓰기 전에 한번 딱 당겨주고 그러면은 원줄이 앞줄, 뒷줄이 쭉 가라앉아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채비를 투척을 하고요. 찌가 일어서기 전에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낚싯대를 싹 당겨주면요, 원줄이 앞줄, 뒷줄이 싹 가라앉아요. 초기 집어 하실 때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탄화층에 내려갔을 때 찌가 침몰돼요. 그럴 때는 바로 털어주세요. 어느 정도 털어주게 되면은 그 탄화층에 지금 살치가 제일 먼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영상 보세요. 지금 까불거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까불면서 그 지금 목수가 지금 내려가죠. 살치가 들어오게 되면 저런 이제 그 방전 맞은 액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집어가 많이 돼서 큰 붕어가 들어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찌가 점잖게 내려가요. 점잖게 하나쯤까지. 중간에 살짝 터치가 오는 것들은 큰 붕어가 그 잠본을 살짝 건드는 거니까요. 집중을 하셔서 그 타라층에 내려왔을 때 원활하게 들어오는 입질을 파악하고 챔질을 하시면 돼요. 초심자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하루 3일 전략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